말 나오는 김에 이제 민주당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무총리를 역임했던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가 비공개로 회동을 했습니다. 사실 새 전 총리에 대한 얘기로 민주당이 약간 좀 어수선한 분위기인 게 사실입니다. 두 사람의 만남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장성철 소장님. 이재명 당대표에게 겁주는 거죠. 우리 말이야 자꾸 무시하고 우리 세 명의 총리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으면은 우리 딴살림 차릴 수 있어. 나 정세균, 나 김부겸이 이낙연 전 대표 신당에 힘을 실어줄 수 있어. 문재인 정권하에 세 명의 총리가 이재명을 반대해. 이러한 상징성이 얼마나 신중하게 이재명 대표가 생각해야 되는 건지 다시 한번 경고성 의미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 얘기하는 게 그렇게 뭐 틀렸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어쨌든 이낙연 전 총리도 민주당의 원로고 또한 민주당이 선거 이기려면 이재명 당대표 중심으로 통합하고 화합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런 모습 보이지 않고 2027년 대선 경쟁자 자기 발로 나간다고 그러네. 아유 고마워라. 잘 나가라. 나는 안 붙잡아야지. 이런 무책임한 태도 보이는 것이 과연 야권 지도자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이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불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진다면은 아마 친명계를 제외하고는 살아남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불공정한 경선이야말로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총선 패배로 가는 길로 이끌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짓은 하면 안 된다라는 경고성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뭐 그렇게 언론에 썩 주목이 되지는 않았지만 네. 선거제도 준연동형 지금 유지할 거냐 아니면 병립형으로 갈 거냐.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병립형으로 가면은 민주당은 신뢰를 잃어버리는 정당이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라라는 얘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새 총리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경고하고 좀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런 모임도 만들었고 앞으로 이낙연 전 총리랑 세 분이 함께 모이는 분위기가 연출이 된다면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조금 더 이분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뭐 통합을 해야 된다, 쇄신도 해야 돼,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들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들 흘러나오고 있다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본인 당사자들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뭐 공천에 대한 얘기도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당내 경선에도 참가하지 못하게 된 최성정 고양시장이나 아니면 김윤식 전 시흥시장에 대한 얘기도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거기까지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공천 과정에서 잡음 나오는 거 그 일일이 다 의미 부여하기 시작하면 저는 뭐 한도 끝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국민의힘도 실제 공천 작업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마 이런 잡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나름대로 어떤 부적격 사유들은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이게 비명각이기 때문에 부적격 판단을 한 것이냐 아니면 그만한 사유가 있느냐 이런 거는 좀 더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고 저는 사유가 없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천에서 배제되거나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재명 도와주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뭐 이렇게 또 반발할 가능성, 반발할 여지들은 있고요. 장 소장님께서 방금 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두 전 총리의 경고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얘기를 이어가자면 그건 뭐 상당 부분 구실, 내가 왜 이렇게 됐느냐 구실을 만드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저는 크게 의미 부여하지는 않고요. 다만 전 총리 3명이 모여가지고 뭘 하는 것처럼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가는 거, 그건 우리가 한 번쯤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이런 전례가 있었습니까? 과거 원로급이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뭐 총리 지냈던 사람이니까 3명이서 모여가지고 당을 이렇게 하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각자 다른 욕심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요즘에 새삼 좀 하게 됩니다. 나는 정계 은퇴했어. 나는 이제 더 이상 정치권에서 국회의장까지 했으니까 할 자리가 없어. 라고 뒷방에 이제 물러나면서 당대표한테 당 원로들 회의들이 있거든요. 정기회의도 있고. 그럼 그 자리에서 쓴소리도 내고 자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고문으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스포트라이트를 막 받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다른 욕심이 좀 생긴 거 아닌가 의심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이제 이준석 전 대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어차피 권력 싸움이라는 건 늘 하게 마련인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의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특히 선거 전에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오는 거는
권력을 쥐고 있는 현직 당대표로서는 굉장히 나쁜 모양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떤 방식으로든 그게 비록 실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꾸 품으려고 해야 한다. 가서 만나고 얘기 듣고 뭔가 대안이나 대책을 만들어서 최선의 모습들, 뭔가 그래도 함께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과정을 국민들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니까 배제하려고 하지 말고 뭔가 자꾸 품으려고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한 일방의 권력 의지를 갖고 자기 세력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는 인식을 좀 주지 않도록 이번 선거는 그렇게 치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대책들이나 대안들을 계속 내놓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거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되면 이준석 전 대표를 품어 안아야 할 그런 명분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는 장성철 수석님께 좀 드려보면 품어야 된다 뭐 이런 입장들이 원론적인 얘기들은 많이 나오는데 요구 조건이 일단 비대위 가자 아니면 이제 당대표 사퇴해야 된다 이런 요구 조건들이 그게 전제 조건이잖아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친명계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당대표 보고 당신 사퇴해야 내가 당신한테 협조할 수 있어. 탈당 안 할 거야. 이러는데 어떻게 만나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라. 그냥 얘기하면 되잖아요. 우리 이낙연 전 총리님, 이낙연 전 대표님 저 총선 승리 외에는 머릿속에 아무 생각 없습니다. 제 당대표 유지해서 뭐 하겠습니까? 총선 패배하면 그 다음날 당대표 그만둬야 되는데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전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일단 힘을 합칩시다. 저 불공정한 경선할 생각 전혀 없고요. 비명계에게 페널티 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믿고 우리 분열하지 말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 작은 차이 극복하고 손잡고 같이 합시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왜 나 당대표 그만두라고 했어? 나 안 만나. 이게 야당 지도자가 할 얘기예요. 할 행동이고 할 판단이냐고요. 그러니까 통 크게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양보하고 감싸 안고 이해하고 그런 모습이 야당 지도자다운 모습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